님이 풍속화의 장르 중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춘화 계열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동상군님께서는 춘화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격이 높이기 때문에 춘화도를 멀리합니다. 춘화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중일 동아시아권 정부에서도 이렇게 춘화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조선과 그때 일본과 중국의 춘화도에 좀 뭐가 다르고 뭐가 좀 공통점이 있고 한가를 좀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한국 조선의 춘화라고 하시면 좀 특징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중국과 일본은 뭐가 다른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국과 일본의 춘화에 굉장히 박식하신 까연님 앞에서 제가 조선의 춘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의 춘화는 노골적인 것보다는 은밀한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춘화라 하면 성행위의 어떤 묘사가 들어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일본이나 중국의 춘화는 아마 그런 것들의 수많은 종류의 그림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포즈나 여러 가지 상황, 뭐 기방이나 뭐 부부, 노인.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 조선에만 있는 거.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조선인들은 정말 선비예요. 춘화도 딱 시작하는 1번 페이지에 창외 쌍구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창외 쌍구. 창밖에 두 켤레의 신나니 한옥집이 이렇게 있고요. 촛불만 안에 딱 켜져 있는 듯한 약간의 밝음. 바깥에는 여자 신발은 아주 단정히 한 켤레가 있고 남자 신발은 이렇게 막 벗자마자 뛰어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외 쌍구라는 포즈는 이게 한국의 미술,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뭔가를 표현할 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깜짝 놀랐던 것은 그 24폭의 춘화도를 볼 때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 누군지 아시죠? 간송을 자문해 주셨던 그분의 글씨가 깨알같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이 24폭의 작품은 하나하나가 다 보석 같지만 12폭과 12폭으로 나눌 수 있다. 12폭은 노골적이지 않은 춘의도, 12폭은 노골적인 춘화도. 근데 86세 이 노부 본인은 창외쌍구 작품이 가장 좋다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는 사람도 그렇고 작품을 보는 분들도 항상 이렇게 춘화도를 보면서도 점잖은 걸 강조하는 게 조선의 춘화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중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혹시 좀 어떻게 뭐가 다를 거라고 좀 예상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세요? 중국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죄송한데 제가 중국 그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일본의 춘화는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춘화랑 일본 춘화를 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일본이 약간 과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하죠. 네. 네. 약간 잠깐 좀 투머치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에 비례하지 않는 네. 그 크기라든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되게 특이하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그 찾아본 바로는 한중일 중에 가장 에너지 넘치고 개성 넘치고 저희가 지금 봐도 조금 애행스러운 이상한 분까지도 다 일본은 많은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는 이렇게 다 그렸지만 걔네들은 그 목판으로 해서 판화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인쇄해서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더 싼 가격으로 그렇게 춘화가 널리 유행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일본 도자기를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도자기를 깨지지 않게끔 완충제를 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춘화를 막 구겨서 넣어서 보내줬대요. 근데 막상 유럽에서 도착해서 받았더니 그 도자기보다 이 춘화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 유럽인들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까요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량 생산됐으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포장지로 쓰는 거예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생존율도 낮았고 네. 또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전쟁을 겪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급을 많이 했다고 해요. 비교적 우리나라의 추나도가 어떤 남성들에게 감상용의 추나였다면 일본은 사실은 좀 진짜 아까 말한 생식의 어떤 의미를 널리 보급하고자 그 그림들을 인쇄까지 해서 뿌렸으니까 나중에는 도자기 포장지까지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거기 의미를 담고 격을 담아서 막 잘 그려서 그리는 사람의 그림 평가까지 받을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산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중국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네. 중국은 나름대로 굉장히 정밀하지만 이 두 남녀의 주변의 가구, 집, 풍경을 엄청 묘사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의 신분, 부유함, 위치 정도를 알 수 있을 만한 주변 묘사를 다 대충 익살스럽고 대충 뭐 행위하는 거 이렇게 그리지 않고 중국 회화스럽게 굉장히 정밀하고 많은 정보를 주죠. 중국 추나는 약간 그때 인테리어 보는 맛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맛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그거 아시나요, 동상님? 중국 추나를 보면은 그 여성이 이제 하얀색이나 뭐 빨간색 색이 들어간 신발을 위에는 다 벗고 있지만 신발만 이렇게 신고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저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식이 누나 혹시 아시나요? 정말 모르겠어요. 들어보셨다시피 그 중국에는 전조 문화라고 해서 발이 작은 여성이 미인이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작은 발이나 신었던 그 작은 양말이나 신발을 실제로도 추나에 이렇게 그려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형이었던 거죠, 그게. 한중일 하면은 다 각자 개성과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중일 중에 어떤 게 가장 취향이 맞으신가요? 저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추나도가 가장 비교도 안 될 만큼 격이 높고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관심. 저도 그 조선시대의 작품이 훨씬 좋은데 저는 춘화보다는 춘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조선시대를 하겠네요. 확실히 조선의 추나가 가장 조용하고 말이 없고 그만큼 여백과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서 저도 조선의 추나가 가장 좋은 걸로 하고요. 이쯤에서 군상무님과 한시 누나와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